매매하고 전세가 아주 엄청난 하반기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란이죠. 대혼란, 대환장 파티가 지금 벌어졌는데 무주택자들은 요번이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다. 3개월 동안 지금 하늘이 내려준 기회니까 어떻게든 5월 9일 전까지 열심히 임장 다니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셔라.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4월 초순까지는 이제 약장서를 써야 된다. 네.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26년차 부동산 투자자이신 소콜님 모시고 요즘에 아주 혼란스럽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모실 때마다 항상 이제 대책이 막 바로 터져가지고 그날 네. 터져서 막 오늘도 또 터졌습니다. 네, 뭐 이렇게 준비한 내용과 또 다르게 네. 갑자기 막 정책 분석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나왔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해주는, 그러니까 뭐 말도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제 5월 9일날 양도세 중과할 거다. 근데 그 전에 이런 사람들은 봐줘. 요게 이제 오늘 정식으로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전반적인 그 어떤 큰 틀의 이 정책의 구조, 요거 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를 이제 5월 10일부터 5월 네. 9일까지 유예됐던 게 5월 10일부터 이제 세금을 엄청 물린다. 네. 그렇게만 간단하게만 일반인들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 물건을 내놓으셔서 파셔라. 그랬더니 이제 아니 작년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조정지역으로 걸어버리면서 토어제를 걸어버리면서 규제지역이 돼서 이제 전세 끼는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해놓고서 어떻게 이걸 팔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전세 끼고도 이제 팔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지난주 국무회의부터 네. 화요일 날 했고 이번 주에도 국무회의 때 그럼 이렇게 조금 더 다주택자들이 팔 수 있게 세입자가 껴있는 그 기간까지는 지금 현재 세입자 만기 기간까지는 세입자 임차권을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하고. 팔 수 있게 한다. 그런 내용이 지금 중첩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계시니까 더군다나 SNS로 발표를 하시고 그 내용을 그대로 국무회의에 갖고 와서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혼란이죠. 대혼란, 대환장 파티가 지금 벌어졌는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오늘 그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되게 복잡하고요. 특히 이제 뭐 몇 월 며칠까지는 실거주를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안 되고 이건 계약이 체결된 기준이고 아니고 뭐 이래서 조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이거 되게 쉬운데라고 생각하시면 사고 터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선은 지금 5월 9일 전까지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을 하면 어쨌든 양도세 중과는 안 된다. 네, 일반 과세를 한다. 네, 요게 이제 다주택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심플한 거죠. 그냥 네, 맞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해라. 자, 그러면 이제 토허제니까 네. 계약서를 쓰려면 또 약정서를 또 그러니까 약정을 해서 또 약정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약정서가 지금 구청 주택가 들어가면 3주 정도, 네. 15일, 업무일 기준 15일이니까 3주 정도 걸리면 5월 9일 날 이제 계약일 기준으로 하려면 약정서가 우선 통과가 돼야 되니까 4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늦어도 그러니까 4월 초순이 안전하겠죠. 아무래도. 4월 초순까지는 이제 약정서를 써야 된다. 네.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약정서 쓸 때 이미 뭐 거의 매매 계약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구조다 그렇죠. 보니까 늦어도 뭐 3월쯤에는 어느 정도 이제 살지 말지가 이제 결정이 다 그럼요. 나고 네, 그리고 다 이제 3월 결정되고. 말쯤에는 뭐 가계약금 받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요게 이제 매도자 입장인 거고 그러면 매도자는 그냥 한 4월 초쯤에 허가서를 넣어라. 네.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제 뭐 딱히 뭐 고민인 건 없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몇 채 팔아보면서 걱정이 얘가 허가가 반려될 경우에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극히 일부지만 한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강남구청 기준으로 1%도 안 되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지 그건 예외니까 네.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조심하고. 어쨌든 4월 초까지는 네. 그게 다 결정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3월에는 그게 다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자 그러면 입장에서 지금 이제 설날이니까 설날 끝나면 이제 2월 뭐 말인데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한 달 안에 뭔가 이제 집을 파는 게 결론은 나야 되겠네요. 설날에 마음을 어느 정도 정하셔야죠. 이제 결정하시고. 가족끼리 모여서 할지 시간이 말지. 좀 있으니까 와이프하고 이제 얘기를 결정을 해야죠.
하고 나서 이제 매도는 이제 계약서 쓰면 끝. 자, 그럼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이제 조금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네. 우선은 기본은 이제 무주택자가 사는 게 원칙입니다. 어쨌든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현재 소유한 집이 없으면 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지금 1주택자면 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뭐 이제 갈림길이 이제 생기는 갈아타기인데.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주택자는 집을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냐? 다주택자. 원래는 일반적으로 할 때는 1주택자는 이거를 매도하겠다. 그리고 조건부로 대출도 받고 네. 전입도 뭐 들어가고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1주택자는 해당 안 된다. 아. 네, 이렇게 발표를 오늘 공식적으로 하셨네요. 그러니까 처분 조건으로 1주택인 상태에서 매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이거는. 이 대출에서 제일 문제가 되죠. 네. 대출을 요 가지고 있는 집을 몇 개월 안에 팔겠다. 네. 그런 약정서를 쓰고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셔서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허가를 신청할 때 무주택자여야 된대요. 그렇죠. 허가를 신청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계약 시작할 때 이미 무주택자 상태. 약정서가 들어갈 때 벌써 무주택 상황이어야 된다고 오늘 딱 못을 박으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선매도 후매수네요. 어찌 보면. 지금. 그렇죠. 1주택자면 먼저 팔고 사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빨리 잔금을 또 한 달 안에 치러야 되네요. 거의. 그렇죠. 아, 이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매- 갈아타기가 지금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 우선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4월 초까지 매수 작업이 약정서가 끝나야지 지금 갈아탈 수가 있으시네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시간이 막 아주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한 달 조금 넘은 건데 한 달 반 정도 남은 건데 네. 먼저 선매도를 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다주택자 매물이든 뭐 1주택자 매물이 어쨌든 뭐 아무거나 사면 되긴 하지만 네. 약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소쿨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우선은 내가 갈아탈 의향이 있다면 네. 선매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매수하러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당연히 이제 갈아타기는 이제 상급지로 가시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하급지에 계시던 분들이 팔고 넘어가는 상황인데 요즘 중하급지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까우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상급지로 간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중하급지 정리하고 넘어가시거나 매도하시고 30평대 넘어가시는 거는 뭐 옳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1주택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주택자가 먼저 팔고 무주택 상태에서 허가를 넣으면 어쨌든 나도 무주택이니까 되긴 되는데 문제는 또 대출이잖아요. 네. 대출을 딱히 뭐 바꿔준 건 없는 거죠 지금. 대출이 지금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 10억짜리 아파트면은 뭐 6억까지 대출이 나온다. 지금 네. 정부에서 6억까지는 해준다고 했으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은 차치하고라도 그럼 6억이 대출이 그냥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할 때 6억 나오거나 아니면 나중에도 언제든지 내가 들어갈 때 6억이 또 나오는 줄 아세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생활안정 대출이라서 이제 신규 대출은 6억이 나오더라도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세입자가 이렇게 지금 나갈 때 들어가는 거는 대출이 그렇게 안 되세요. 네. 그 1억밖에 대출이 안 된다고 작년 6.27 대책에서 그때 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대출이 신규 대출하고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대출을 구분하셔야 지금 이게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를 빨리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금을 치르고 3개월 안에 대출을 받는 거는 그냥 신규 주담대, 대책. 주담대. 주담대, 신규 그리고 이제 대출이라고. 만약에 내가 잔금을 치르고 3개월이 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3개월 기준이죠. 그럼 이제 생활 안정 자금이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면서 1억밖에 안 나온다. 1억밖에 안 된다고 작년에 규제를 했죠. 네. 그래서 사실상 갭 투자 같은 걸 하시면 네. 이제는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을 빼줄 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의 문제가 지금 대출인 것 같습니다. 네. 키포인트.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현금이 이제 충분히 있는 분들만. 그런 분들만 가능하시겠죠. 네, 그런 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이 없는데 뭔가 대출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대책이 뭐 딱히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2년 동안 열심히 어디서 돈을 모아 오시던가 네. 그렇게 이제 현금 소득이 조금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전문직들. 그래서 2년 동안 벌 돈이 있는데 네. 그 벌고 나서 사야 되지 않겠냐. 음. 뭐 둘 다 이제 페이닥터라든가 이러신 분들이나 뭐 약사 뭐 이러신 네. 분들은 2년 동안 연봉이 좀 돼서 한 5억 더 많이 모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무주택이시고 그런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가 되시겠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고소득인데 현금이 많지는 지금은 않아가지고 많지 않고 신혼부부. 내가 사고 싶은 집은 저 집인데 저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못 샀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정말 운때가 맞으면 어떻게 네.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 나가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1주택자는 어쨌든 무주택을 먼저 만들고 나서 이제 사는 건데 네. 그냥 무주택자도 있잖아요. 아예 그냥 현재 지금 집이 없는 분들. 네, 생애 이런 최초 분들은 뭐 이러시는 생애 최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처음 이제 주담대 받는 분들은 어찌 보면 무주택자만 사라고 하니까 네. 다주택자 분들도 무주택자에게 팔려고들 지금 할 그렇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야 서로 좋은 거니까. 아니, 이번 정책의 취지가 오늘 발표된 거 취지가 다주택자를 물건을 무주택자한테 이제 많이 갖고 있지 말고 집 여러 채 갖고 있지 말고 이 없는 애들한테 이제 나눠줘라 이런 취지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1주택자는 다 제외를 시킨 것 같아요. 오늘 아예 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주택자가 1주택자한테 팔면 그냥 네. 실제로 1주택 있는 분들한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안 뭐 되죠. 갭 투자 네, 안 되죠.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입자를 조건부가 안 되는 내보내셔야지만. 거예요. 네. 조건부가 이거 내가 곧 팔게요. 안 된다고. 네. 예, 소유권 이전까지 네. 끝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여기서 사고 많이 터질 것 같아요. 1주택자이신데 네. 그냥 팔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러면서 우선 막 계약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이거 발표되기 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아, 거죠. 네. 저희가 처분할 거니까 저는 무주택자 될 거니까 저는 이거 할게요는 안 되는 조건부가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다주택자인데 매수자가 1주택자인 상태라면 네. 지금 현재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계약서 쓰시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세입자 있으면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배액배상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올 겁니다. 근데 또 자기가 1주택인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있죠. 상속을 받아서 지분이 맞아요. 뭐 좀 있다던가 네, 그런 경우에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서 엄마가 몰래 뭐 하나 사놓은 거 있어요. 막 분양받아 놓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아. 원래는 주택수에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거나 뭐 오피스텔이어서 예전엔 주택수에 안 들어갔는데 주택에 들어가거나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던가 이러신 분들은 문제가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좀 복잡해가지고 이를 좀 따져볼 것도 많아서 좀 찬찬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명절 때 열심히 좀 생각하시고 나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 입장에서는 네. 이 다주택자 거를 사는 게 이득이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이득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이득이다.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80% 세금을 내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물건들이 다 잠기게 되는데 그 전에 매수를 해서 대출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유동성 있게 가니까 네. 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대출이 이제 많이 정부에서 세금 규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출 규제까지 강력하게 나올 거거든요. 지방선거 끝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주택자들은 요번이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다. 3개월 동안 지금 하늘이 내려준 기회니까 어떻게든 5월 9일 전까지 열심히 임장 다니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셔라.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여기도 좀 복잡한데 네. 무주택자 입장에서 네. 차라리 그냥 1주택자 거를 네. 아니면 이제 그 다주택자 건데 세입자 없는 걸 사가지고 네. 신규 대출을 일으키면 주담대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뭐 2억, 4억, 6억이 나오니까 이거 받으면 내가 이제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처럼 잠깐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사버리면 생활 안정자금으로 넘어가면 그럼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오죠. 1억밖에 안 나오니까 6억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만약에 1억이 나온다. 2년 뒤에 1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5억이 또 부족하니, 그럴 거면 그냥 나는 이번에 그냥 대출 제대로 받아서 살게.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면 아닐 수도 있고. 문제가 이제 그 가격대가 네, 조금 이제 작아지는데 그렇죠. 근데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좀 약해서 예를 들면 10억짜리라 그러면 대출 비율이 40%밖에 안 되니까 그럼 내 돈이 7억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걸 강남권으로 가버리면 대출 비율이 한 70%만 돼도 그게 내 돈 7억으로 70%면 꽤 고가 물건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신축을 살 수 있는데 네. 강남에서 구축을 사는 거와 지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강남은 이제 작년 중반기 까지 이제 폭등을 하다가 네. 이제 잠잠해지는 강력한 대출 규제 25억 이상은 2억밖에 안 되는 대출 규제로 잠잠해지는 시장이 돼버렸고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비강남권 이제 관악구, 강서구 이런 쪽 분당, 수지, 동안구 이런 쪽이 전국에서 상승률이 탑을 찍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비강남권은 그렇게 많이 폭등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쪽 강남 너무 오른 강남을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이제 2급지, 3급지 쪽으로 들어가시면서 신축 쪽으로 더 좋은 비싼 물건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돼서 그렇게 들어가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신축이니까 매도도 잘 되고 이제 근데 나중에 실거주 하려면은 어쨌든 전세금을 빼주고 들어가야 되니. 전세금
네, 그 부분에서 전세 이제 고소득자면 대출. 어떻게 모아서 가겠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우선 해결이 되고 네, 이제 소득으로 하면 일반 되고. 월급쟁이 분들은 이제 집값이 이제 또 신축이니까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좀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그래서 예전에는 막 P2P 쓰고 그랬잖아요. P2P는 이제 최악의 경우고 그때 막 8% 11%짜리 신체 막 포기가 쏘면서 뭐 아니 뭐그 신체까지는 포기 안 해야 되는데 네네. 이자가 막 11%짜리도 막 14%짜리 그럼 이제 쓰면서 문제는 이제 그 물건이 확신이 있고 가격이 상승하고 신축이고 부모님도 보여드리고 네. 부모님도 이제 지분을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거 반은 어머니 집이다, 아버님 집이다.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셔라. 이렇게 가는 방법과 삼촌이나 이모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금을 좀 많이 끌어오는 네. 그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방법으로. 대출을 선택하든지 최대 2년에 좀 유예 기간을 선택하든지 약간 둘 중에 하나의 지금 갈림길로 가는 것 같아요. 약간 대출은 뭐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네. 25억 이상은 2억, 네. 25억에서 15억은 4억, 그러니까, 15억 이상은 6억이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플러스 알파를 본인이 잘 생각하시는 게 이번에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1, 2년만 있으면 돈이 왕창 생겨. 막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를 한번 쉽죠. 해보시는 게 그런 좋고. 분들은, 네. 근데 내가 1, 2년 있다고 해서 당장 뭐 큰 돈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번에 주담대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게 갭 투자로 계속 돌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나가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전세금을 무조건 빼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막히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더 이번 기회를 더 이용할 수 있는데 그냥 네. 안전하게 가시려는 분들은 말씀처럼 그냥 6억 대출을 받고 11월 9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아주 좋겠다. 그래서 이게 진짜 예전에는 정말 무슨 뭐 대부업체 쓰고 막 진짜 별의별 일들을 막 했었는데 살벌하죠. 25%. 또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건 정말 좀 계산을 잘 해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무작정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언제부터 그러면은 인정을 해준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내가 내일 세입자를 맞춰요. 그러면 그 사람 다 살 때까지 뭐 갭 투자가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것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늦어도 28년 2월 11일에는 실거주를 무조건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발표일 이후 2년 내니까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28년 2월 11일에는 무조건 해야 돼요. 최대 거기까지. 최대가 2년. 거기고 네. 그거보다 더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건 세입자 나가는 거에 맞춰서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는 거라서 어떤 물건은 막 3개월, 5개월 남아 있고 어떤 거는 막 1년 남아 있고 어떤 건 뭐 19개월, 20개월 남아 있는 그런 시장에 막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세가 좀 많이 남은 물건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돈도 모을 수 있고 좋은 입지면 예를 들면 서초 한강뷰다 이러면은 서울대 합격한 거죠. 합격증 들고 돌아다니면서 서초 한강뷰니까 삼촌 등록금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약간 여기저기서 자금을 후순위 근저당 걸어 드릴 테니까 저를 못 믿더라도 이게 만약에 서초가 무너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간의 근저당 같은 것도 잡는 사람들도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사채도 은행도 사채죠. 그러니까 왜 부동산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채로 가요? 결국 이게 사채로 가게 되더라고 이게. 이게 결국에는. 다 대출 문제예요 지금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이렇게 모든 게 막아버리니까. 다 지금 다 대출 문제인데 대출은 고정돼 있으니까. 사실 이 플러스 부동산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양질의 담보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가장 최고의 담보 물건으로 담보를 못 받게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게 이제 또 공급이 많이 부족했었던 그런 탓이고. 네. 그래서 참 복잡하다라는 것 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뭐 전세 대출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그 재경부 들어가셔서 한번 받아서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뭐 해석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나왔기 때문에 저희 이제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이 잠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팔 수가 없죠. 우선 다주택자 물건들은 그 장부에서 다 빠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는 물건이 이제 실거주자 물건만 남을 텐데 네. 그분들이 뭐 싸게 팔 필요는 없죠. 이제 그렇죠. 단지별로 이제 매매 물건은 급감하고 왜냐면 하반기에 팔려고 했던 물건들도 지금 상반기로 다 땡겨서 파니까 하반기에는 매매가 없고요. 네.
근데 매매는 솔직히 그 다음 문제고 지금 현장은 월세는 그나마 조금인데 전세가 급감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세 낀 물건들을 지금 다 팔아버리고 있으니까 이제 시중에서 전세는 그 물건에 있던 세입자는 이제 나가야 되는 거고 요 물건을 또 실수요자가 사지 않습니까? 지금 2년 뒤에 들어가고 무조건 지금 들어갈 6개월 안에 사람들이니까. 들어가든 그분들이 이제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2년 동안 이 물건이 나올 이유는 없고 실거주가 의무가 돼버렸으니까. 뭐 보통 예전 같으면은 들어갔다가도 직장을 옮겨서 팔아야겠어 그러면은 양도 차익 없으면 그냥 팔기도 하거든요. 취등록세만 물고. 네. 근데 2년 동안은 이제 묶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있어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2년 동안 그 물건들은 아예 못 나오고. 매도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가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물건들은 이제 사지 못하게 취득세가 이제 12% 13%를 때려버리니 사지도 못하고 계속 팔기만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5월 9일까지만 팔고 그 이후에는 못 파는 상황이니까 이제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죠. 매매 물건은 이제 폭등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도 안 되지만 거래될 때마다 이제 막 신고가를 찍는 이제 과거의 모습을 좀 다시 보일 것 같다. 네, 이런 매매하고 전세가 아주 엄청난 하반기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전망하신다고 했습니다. 네.